자, 그러면 45페이지 9번부터 한번 해보자.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이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i고 d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a는 0의 두근이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7i일 때 다음 두근을 이용해서 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그러면 이거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더하면은 얼마 나와?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지. 자, 두 근의 곱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곱해.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얼마냐 이게.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 플러스 2가 돼서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곱하면. 그러면 4분의 3은 a분의 c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풀풀로 바꾸면은 b는 a고 그 다음에 c는 4분의 3a. 자, 이런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i 하고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7i니까 두 근의 합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d분의 c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면은 c는 3d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4분의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9 플러스 7이 돼서 4분의 16이니까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4가 d분의 a니까 a는 4d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 c가 3d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c는 3d인데 d가 4분의 a니까 3 곱하기 4분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c가 4분의 3a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식은 4분의 3a x제곱 플러스 ax 그리고 플러스 d d가 4분의 a는 0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부 a로 나눠주고 4를 곱해요.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 베타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거는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9분의 4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다. 네, 답이 4번이죠.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야.
자, 답 줬고. 자, 두 소수 PQ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는 0이 두 자연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질 때 p제곱 플러스 q제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p고 알파 베타는 q잖아요. 여기서 PQ는 소수예요. 소수. 2, 4, 5, 7, 11, 13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는 자연수야. 그러면 두 자연수를 곱해서 소수가 나오고 더해서 소수가 나와야 돼. 자, 근데 원래 소수라는 거는 뭐냐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곱해서 Q를 만들었다면은 1과 자기 자신을 곱해서 Q가 나왔단 얘기야. 그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둘 중에 하나는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과 소수를 곱한 거야. 1과 소수. 근데 1과 소수를 더했는데 다시 소수가 나와. 근데요, 소수는 2를 제외하고는 전부 홀수잖아. 그러면 1에다가 홀수를 더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짝수가 나와요. 근데 짝수인 소수는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게 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1과 2를 더해서 3을 만든 거야.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여야 하는 거고, 그러면 P는 3이 되고 Q는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13.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야.
자, 11번 문제는 이걸 무슨 문제라 그러냐면 근의 의미, 근의 뜻 그런 말이야. 근의 뜻. 근이란 무엇인가? 어? 우리가 방정식을 막 열심히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근이 뭔지 뭔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정말로 근의 뜻을 알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문제야. 근의 의미. 근의 의미가 뭐냐면 그 숫자를 x에다가 대입을 하면 0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는 0이라는 등식을 만족시키는 게 근이잖아. 그러니까 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알파하고 베타를 대입을 하면 0이 나온다라는 말이야. 그게 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f 알파 플러스 1이라거나 f 베타 플러스 1을 만들면 0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선언한 의미예요. 알파나 베타를 대입하면 0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식은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F의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F의 성질. 알파나 베타의 성질이 아니야. F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F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0이 되냐면 여기에 알파 플러스 1이나 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갈 때만 0이 되는 거예요. 이 F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2차 방정식. 그러면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와. 두 개.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근이 2하고 5가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2나 5를 넣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근이 두 개라는 것은 이 두 개만이 이거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라는 거야. 숫자가 무수히 많이 있지. 그 중에서 이 두 개만 이걸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F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갈 때만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넣으면 0이 안 돼. 그거는 F의 성질이라고. 그럼 여기서 fx-2가 0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뭘 넣어줘야 돼? 여기에는 뭘 넣어야 0이 나와요? 알파 플러스 1이나 베타 플러스 1을 넣어야 0이 된다는 거잖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x-2가 알파 플러스 1이나 베타 플러스 1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F라는 거는 알파 플러스 1이나 베타 플러스 1을 넣어야 0이 된다는 거야. 거기에 마침 x-2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x-2는 알파 플러스 1이나 베타 플러스 1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x는 알파 플러스 3과 베타 플러스 3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새로운 방정식의 근인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알파 플러스 3과 베타 플러스 3을 곱하시오. 그래서 알파 베타 3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5 플러스 9 플러스 9가 돼서 답이 2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그 뭔가 막 잘 풀면 답이 나오는 그런 유형이 아니고, 그 의미, 의미를 명확하게, 그 생각할 수 있느냐, 새길 수 있느냐, 그런 문제야.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서 두 분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알파 베타를 x에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거를 알파 베타를 x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야. f 알파 플러스 1, f 베타 플러스 1은 0 이런 식이 나와. 그럼 얘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f라는 것은 여기 빈칸에 알파 플러스 1이나 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갈 때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 두 개가. 그러면 여기 이 fx-2가 0이 되려면 이 x-2가 알파 플러스 1이나 베타 플러스 1이 되어야 해. 거기서 나온 x가 새로운 두 근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 근의 의미. 자, 다음과 같은 반원이 있는데 P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C, 선분 PC의 길이를 B라고 할 때 다음 중 AC와 BC의 길이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근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 AC하고 BC의 길이입니다. 요거를 두 근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AC의 길이 그럼 AC를 우리가 P라고 하자고 P. 그러면 BC의 길이는 EA-P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두 근이 P하고 EA-P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계산을 해보자고. 그러면 두 근의 합 더했더니 EA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두 근의 곱은 P 곱하기 EA-P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반원이니까 우리가 AP하고 BP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여기가 몇 도가 되냐면 90도가 되죠.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90도가 되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성립되냐면 직각 삼각형의 닮음 5공식이 성립이 되지. 자, 직각 삼각형의 닮음 5공식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여기에서 A, B의 제곱은 뭐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 A, B의 제곱은 뭐가 성립이 돼?
BC 곱하기 BD 이게 성립이 되지. 자, 여기에서 AC의 제곱은 그러면 BC 곱하기 CD 이게 성립이 되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CD 이게 성립이 되죠. 그리고 이런 공식이 있었지. AB 곱하기 AC는 BC 곱하기 AD 이런 공식도 있었잖아. 이걸 무슨 공식이라고 그랬어? 분명히 뭐라고 배웠을 텐데. 어. 이걸 뭐 어떤 선생님들은 소공식 이렇게 가르치죠. 요게 소자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소공식이라고도 가르치고. 여러분은 뭐 어떻게 배웠어? 이노는 어떻게 배웠어 이거? 소공식으로 배웠어? 그렇지. 소공식으로도 하고 나는 텐트 공식 이렇게 가르쳐요. 텐트인데 지붕 두 개 곱한 것은 바닥 곱하기 기둥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공식이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의 닮음 5공식. 그러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AC 곱하기 CB 이렇게 곱한 게 두 근의 곱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는 B의 제곱이랑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B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 공식에 의해서 이거. 자, 그래서 두 분의 합이 2a이고 곱이 b제곱이니까 만들 수 있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제곱은 0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13번 해보자.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데 fx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인수로 갖고 fx 플러스 1은 0은 두 근의 곱이 4다. 그럴 때 fax 마이너스 ax는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런데 ABC가 실수입니다. ABC가 실수. 그러면 이걸 는영 그러면 실계수 방정식이 되잖아요. 근데 x-1 i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이게 x-1 i와 어떤 식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를 는영 해가지고 풀게 되면 1 플러스 i라는 근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ABC가 실수니까 이거를 는영 그러면 실계수 방정식인데 허근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 켤레 복소수가 당연히 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1-i가 두 번째 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생각을 해보면 두 근의 합은 2가 나오고 두 근의 곱은
요것도 또 2가 나오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2고 a분의 c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고 c는 2a.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f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은 ax 제곱 fx가 이제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이렇게 바뀐 거지. b하고 c가 마이너스 2a하고 2a니까. 그래서 fx 플러스 1은 0.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인데 여기서 두 근의 곱이 4가 된 거야. 그럼 여기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하면 두 근의 곱은 a분의 2a 플러스 1이잖아요. 이게 4란 얘기야. 그럼 이거를 풀면 2a 플러스 1은 4a니까 2a는 1이 돼서 a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fx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f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x는 0에 두 근의 합을 구해달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f 2분의 1 x는 여기 x를 2분의 1 x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1 x제곱이 되니까 8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x는 0이 돼요. 그러면 8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서 전부 8을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두 근의 합. 그러면 8.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K는 실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수들이 전부 실수인 방정식이래. 계수들이 실수인 방정식을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하고, 실계수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오면 켤레복소수가 당연히 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알파가 허수야, 허수. 근데 제곱을 했더니 실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허수를 제곱하면 실수가 되나요? 허수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허수하고 무슨 허수가 있어? 순허수하고
보통 호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 보통 호수는 제곱을 하잖아. 그러면 어떤 수가 나올 수 있냐면 순호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보통 호수가 나온다고. 보통 호수라는 거는 A하고 BA가 둘 다 살아있는 호수를 보통 호수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호수를 제곱해서는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곱을 해서 실수가 나왔다는 것은 순호수였다는 거야. 순호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나오잖아. 음의 실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알파 제곱이 실수라는 건 우리한테 이 알파가 순호수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알파를 그러면 bi라고 하자고. 순호수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른 한근이 마이너스 bi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은 실계수 방정식에서 허수인 근이 나오면 켈레복소수가 당연히 근이 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근이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따지면 마이너스 k분의 k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분수가 0이면 분자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근의 곱은 뭐가 되겠어? 곱하면은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b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b제곱은 뭐가 돼요? 2. 그래서 b가 뭐야? 풀마 루트 2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허근 알파라는 것은 루트 2i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이거 아니면 이거야. 자,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m의 제곱. 그러면 알파를 제곱해. 그럼 루트 2i를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아까 뭐가 나왔어? 2가 나왔잖아. 그게 지금 m이라고. 그래서 2를 제곱하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니까 답이 2가 나온다고. 자, 46페이지 3번을 보자.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알파 플러스 1.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x절편, 그리고 그 x절편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능형이라고 해서 풀면은 두 근이 지금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b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그럼 여기서는 두근이 알파 마이너스 2하고 알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a 플러스 b 플러스 알파를 구하셔.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1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오고 두 개를 더하면 그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은 b가 나오고 이렇게 되겠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를 하면 2분의 2가 되고 그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2는 2분의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식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알파도 구하고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2알파 마이너스 2는 2분의 a 2를 곱해주면 4알파 마이너스 4는 a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4알파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 그러면 6알파는 3이니까 알파가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알파가 2분의 1이면 2분의 1 넣었더니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넣었더니 여기다 넣으면 더 좋겠네. 그러면 b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도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b가 4분의 3 맞지? 자,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은 여기가 4분의 5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6번. 다음에서 F1, F2, F3, F4를 더하시오. 이렇게가 두 점에서 만난대. 이 만나는 점이 방정식의 근이야. 그러면 이거는 근이 두 개란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무슨 조건이 필요해? 선별식이 0보다 크다. 이게 필요하다고?
자, 그러면 같다고 놓고 일단 판별식까지 가보자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는 4x 마이너스 k.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줘요. 그럼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2 x a제곱 플러스 2 플러스 k는 0 이렇게 돼.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4분의 d를 쓸 수가 있어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k. 이게 판별식이야. 근데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4a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니까 4a 플러스 2가 k보다 크다.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립되는 자연수 a에 대해서 자연수 k의 개수를 fa라고 하자는 거야. 그러면 요 a가 지금 1, 2, 3, 4로 바뀐 거잖아요. 그 a가 이 a를 말한단 말이야. 그럼 이 a가 1, 2, 3, 4 이렇게 될 때 k는 몇 개가 나오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F1이라고 하는 것은 A에다가 1 넣어봐라 이 말이야. 그럼 1 넣으면 6, K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K가 자연수예요. 뭐 돼요? 1, 2, 3, 4,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6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니까 이게 몇 개냐면 5개가 나온다고. F2 이건 A에 2를 넣으셔 이 말이야. 2를 넣으셔. 그럼 8 더하기니까 10이 돼요. 그럼 이건 몇 개겠어요? 9개가 되겠죠. F3 3을 넣으셔. 12 더하기니까 14. 그럼 K가 몇 개가 되겠어요? 13개. F4 4를 넣으셔. 16 더하기니까 18. 그래서 K가 17개. 다 더하면 몇 개? 이렇게 더하면 30. 14니까 44.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처음부터 자연수 A에 대해서 A가 자연수 K의 개수 자연수 K의 개수 이렇게 돼버리면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혼동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핵심 두 점에서 만나. 얘가 핵심이지. 거기에 맞춰서 식을 세운 다음에 그거를 쪼물딱쪼물딱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뭔가 우리가 손대볼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추가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막 이상한 조건들을 막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문제. 그런 게 고난도 문제지. 그냥 뭐 알아서 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핵심을 잡아갖고 그 핵심에 집중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문제가 드러난단 말이지.
자, 9번 x제곱의 계수가 1인 fx, gx가 있어요. x제곱의 계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둘 다 x제곱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fx하고 gx는 이걸 이동을 시키면은 정확하게 겹쳐진다 이거야. 이 같은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f는 지금 알파하고 베타에서 x축과 만나고 g는 알파하고 감마에서 x축과 만나요. 자, 그럴 때 fx는 이 gx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러면 fx는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나잖아요. 이걸 식으로 만들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면 돼요. x제곱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의 계수를 따로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면 gx는 알파하고 감마에서 만나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근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2가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 그러면 여기 fx를 이쪽으로 넘깁시다. fx를 넘기자고. 그러면 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는 감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주면 여기 2가 전개되니까 2x 마이너스 2 감마. 그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베타인데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는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2 감마 플러스 베타니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감마는 0. 그럼 여기에서 x는 알파하고 x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감마 이렇게 두 근이 나오지. 그래서 두 근의 근의 합을 구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감마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답이 3번이네. 답 잘 적어놔. 어? 풀이를 못 적어도 답은 적어놓고 풀이 적지 못할 것 같으면은 뭐 사진을 찍어 놓든지 뭐라도 해놔야지. 기록을 남기라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4,5, 5,2를 지나고 x는 3에서 최대 k를 가질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k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4,5, 5,2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대입해라라는 얘기야. 대입하시오. 그 말이고. x는 3에서 최대가 k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꼭지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꼭지점이 3,k란 얘긴데 그때 최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볼록이야? 그렇지. 위로 볼록으로 되어야 최대가 나오지.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였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A는 음수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꼭지점이 3,k가 되니까 그러면 A가로 x-3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4,5하고 5,2를 지나는 거야. 자, 그러면 4,5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4, 5. 그러면 5는 여기 1 나오니까 a 플러스 k. 자, 이렇게 식이 나오고 5,2를 대입을 해요. 5,2. 그러면 여기에 5, 여기에 2. 그러면 2는 여기 2 나오니까 4a 플러스 k. 그럼 이걸 연립방정식 빼면 되겠지? 그러면 3은 마이너스 3a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k는 6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6이라는 얘기고 이걸 이제 전개하면 b하고 c도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가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 그러면 b는 6, c는 마이너스 3.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k 요거 다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이 8. 자, 다음 2차 함수의 최소가 m일 때 m의 최대. 자, 이거는 뭐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그죠? 뭐 최소가 m일 때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대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 어, 그러면 이 최대 최소는 어디서 생기냐면 꼭지점에서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꼭지점을 구하고 나서 보면 문제가 다시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꼭지점을 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ax니까 얼마를 더하고 빼냐면은 a제곱을 더하고 빼겠지. 그리고 2a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니까 꼭지점이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고 이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최소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최소. 그래서 다시 보니까 얘가 또 이차함수가 된 거야. 그리고 위로 볼록이죠. 그래서 요 이차함수의 최대를 구하면 돼. 그러면 다시 꼭지점을 구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가로 닫고 플러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니까 1,4의 최대. 따라서 답은 4가 되겠다. 이 문제는 있잖아요. 너무 유명해서 좀 덜 나오는 거야. 너무 유명해서. 오늘 우산 다 가져왔어? 저녁에 비 온다며. 어. 자, 14번을 봅시다. 14번. 자, 그 x 플러스 y제곱은 1일 때 2x제곱 플러스 3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쇼. 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은 조건식 결과식 문제라고 해요. 조건식 결과식. 여기 일대가 붙어 있는 쪽을 조건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조건식 결과식 문제가 이게 유형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차수에 따라서 그런 거야.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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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2차, 1차, 2차, 2차. 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어떤 유형이냐면 요거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이거는 2차식이죠? 그러니까 2차, 2차 유형이야. XY에 관한 식으로 보기 때문에 XY 차수를 둘 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유형이라고. 이게 있잖아. 조건식이 1차식이면 무조건 이쪽으로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2차, 2차도 이쪽으로 대입을 해요. 근데 조건식이 2차, 결과식이 1차일 때는 1차를 2차, 결과식을 조건식에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얘만 대입하는 방향이 달라. 그리고 조건식이 1차식일 때는 추가적인 뭐 조건들이 없어요. 그냥 대입해서 정리하면 끝이야. 근데 이제 여기가 2차일 때는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단서가 붙는단 말이야. 단서가 뭐가 붙냐면 2차, 2차일 때는 범위에 각별히 주의하쇼. 여기는 그런 말도 안 붙어. 여기는 범위에 각별히 주의하쇼. 요게 이제 경고문으로 붙는 거야. 범위에 주의.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이 1차식을 K라고 놓고 판별식으로 범위를 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판별식을 이용하쇼.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문제를 풀 때 안 틀린단 말이야. 알겠죠? 알고 접근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2차, 2차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범위에 각별히 주의하쇼. 요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해보자고. 범위에 주의해서. 그러니까 이걸 알고 접근을 해야 안 틀린단 말이야. 그냥 막 하면은, 그러니까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못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우지 않고 포인트를 잡아낸다 그러면 걔는 천재지. 어. 보통 사람들은 요거 범위를 잡고,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배워갖고 가면 되는 거야. 어. 이제 문제는 가르쳐 줬는데 이용 못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응? 다 그래도, 어? 보통 이상은 다 되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조건식을 결과식에 대입해.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데 범위 조심하라고. 알겠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y제곱을 구해요. 그러면 이게 1-x라고 쓸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y제곱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y제곱하고 1-x가 같다는 얘기는 얘가 음수가 못 되면 얘도 음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성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2x제곱 플러스 3y제곱이니까 3 가로 1-x. 그래서 이제 이것의 최소를 구할 건데 여기서 풀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 제한이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범위 제한이 있을 때 2차 함수는요.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프. 자, 그러면 2가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반으로 나눠서 제곱하니까 4분의 3을 제곱하는 거죠. 16분의 9 마이너스 16분의 9 그리고 플러스 3. 그래서 얘가 2가로 x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분의 9 플러스 3이니까 8분의 24 그러면은 플러스 8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러면 4분의 3, 8분의 15인데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x가 어디까지만 가냐면 1까지만 간다고. 1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곳 얼마가 되겠어? 8분의 15. 그래서 답이 8분의 15예요. 자, 그럼 이제 15번을 풀 텐데 그 15번을 풀려면은 절대값과 함수의 그래프를 또 알고 있어야 되죠. 절대값과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y는 fx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라면 어? 이런 모양이라면 y는 절대값 fx는
어떤 모양이 나오고 y는 f 절대값 x면 어떤 모양이 나오고 절대값 y는 fx면 어떤 모양이 나오고 절대값 y는 f 절대값 x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 알고 있죠? 어? 이거 우리 그 여기 안 넣어놨네. 수학 하에 저 2학기 거에 넣어놨네. 이게 원래 함수편에 나오는 내용이야. 함수편에. 여기 근데 문제가 나오잖아. 고난도 문제라는 건 이런 식이에요. 어? 아니, 그러니까 뒤에 배울 내용을 끌고 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의를 하지. 선생님, 그거는 2학기 때 배울 내용 아닌가요? 아니면 선생님, 그거는 3학년 가서 배우는 내용 아닌가요? 그러면은, 야, 3학년 때 배우는 수학은 수학 아니야? 수학 맞잖아. 수학은 원리를 이용하는 거지. 원리를 이용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15번에 절대값 fx의 최대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렇게 돼 있잖아. 원리를 이용을 하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구하는 게 복잡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배워서 풀면 쉽지만 원리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는 있다. 그럼 구해봐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고난도 문제라는 건 이런 거야. 어? 그러니까 고난도의 절반은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운 교육 과정을 위에서 끌고 내려와서 내는 거고 나머지 절반은 계산을 복잡하게 해서 내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뭘 하나 더 배워놓으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뭐 하나 더 배워보자고 이제. 자,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면 돼. 이 중에서 이제 요 1번을 이용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x축 아래를 접어 올린다. x축 아래를 접어 올린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잖아. 이게 x축 아랫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딱 올리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x축 아래를 접어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x축에 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y축 오른쪽을 왼쪽에 대칭 이런 효과가 생겨요. 오른쪽을 왼쪽에 대칭.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지워버리고 오른쪽을 이렇게 대칭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효과가 생겨요. y축 오른쪽을 왼쪽에 대칭. 자, 절대값 y는 fx. y에다가 절대값을 씌워 놓으면 x축 위를 아래에 대칭시키는 효과가 생깁니다. x축 위를 아래에 대칭. 그러니까 x축 아랫부분은 지워버리고 여기 위를 아래쪽에다 대칭을 시키면 돼. 그래서 그래프가
x축 위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걸 아래에 대칭시키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자, x, y 둘 다 절대값을 씌워 놓으면 일사분면만 그려서 x축, y축 원점 대칭 시키는 효과가 생겨요. x축, y축 원점 대칭. 자, 그래서 일사분면만 그래. 일사분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그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얘를 x축, y축 원점 대칭을 시켜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이런 효과들이 생겨요. 어. 이 수학에서 정말 고등급 1, 2등급이 나오려면은 별걸 다 알아야 돼. 별걸. 고등학교 1학년인데 막 고3부터 알고 있어야 돼. 어. 그, 그 별걸 다 알아야 됩니다, 정말. 어. 안 가르쳐 주는 내용,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온다는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1, 2등급 맞는 애들을 보면 그렇더라고. 어? 딱 이렇게 배워주는 내용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별 이상한 걸 다 알고 막 질문을 해. 나도 모르는 내용인데 막.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y의 절대값 있는 거, 그래서 x축 위를 아래에 대칭.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호수에 비친 산, 호수에 비친 산. 그러니까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이제 호수에 비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호수에 비친 산. 그래서 내가 내 내용 정리 표지는 전부 그걸로 만든 거야. 호수에 비친 산. 어? 다른 것도 요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것도 호수에 비친 산. 이거 근데 이게 아주 내가 예전에 선명한 사진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찾아보면서 느꼈어. 그 사진은 조작된 거야. 이렇게 선명하게 비칠 수가 없더라고. 물결이 이래가지고 어. 그냥 내가 찾다가 막 이건 뭐 무슨 피오르드 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찾아갖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5번을 풀어보자고요. 자,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데 x가
0에서 4 사이에서 y는 절대값 fx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시오. 이걸 구하려면 우리가 이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fx 식을 만들어야 돼. 그럼 fx는 마이너스 1과 3에서 x축이랑 만나니까 어떻게 식이 되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일단 식이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근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최고차 계수를 몰라. 그래서 a라고 적어주는 거야. 근데 얘가 y절편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0,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이거야.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온다. 그러면 0을 대입을 하면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인데 이게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얼마냐면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fx는 이 가로 요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이 꼭지점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가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2 가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돼요. 여기 마이너스 4니까 밖으로 내보내면 마이너스 8.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8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절대값을 씌워. 그럼 x축 아래를 접어 올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딱 대칭이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6이고 여기는 8이에요. 마이너스 6이 아니고 플러스 6 그리고 플러스 8. 근데 우리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줬냐면 0부터 4까지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4가 어디쯤 있는지를 봐야 돼. 4. 그러면 4는 2가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여기다가 대입하자고 f4. 그래서 4를 대입을 했더니 2 곱하기 5 곱하기 1이 돼서 f4가 1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일 때 10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0부터 4까지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최대는 얼마가 돼? 10이고 최소는 얼마가 돼? 0이 되죠. 여기. 그래서 그 합은 10이 나옵니다. 자, 16번을 봅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라는 이 참수가 있어요. 이거 는0 그러면 x는 0과 x는 6이 나와. 그러니까 0하고 6에서 x축이랑 만나는 이렇게 생긴 이 참수야. 근데 여기 이 참수에다가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이 직사각형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죠. 그러면 2차 함수 안에 있는 직사각형 또는 뭐 사다리꼴의 뭐 최대 최소 문제는 최대 문제는 항상 여기 이 점이 기준이야. 오른쪽 위의 점을 기준으로 해요. 알겠지? 근데 오른쪽 위의 점을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뭐로부터의 기준이냐면 이 대칭 축으로부터의 기준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얘를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냥 여기를 A 컴마라고 잡으면 나중에 계산 정말 복잡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대칭 축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 그러면 y는 마이너스 가로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이야. 3. 그러면 여기 3으로부터 여기 거리를 A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잡아. 이렇게. 그러면 이 C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3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3 플러스 A, 그래서 이제 이 3 플러스 A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3 플러스 A를. 그럼 3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플러스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 그러면 이 직사각형 둘레의 최대잖아.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는 여기가 A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여기도 A잖아. 이게 대칭이니까.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2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세로의 길이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란 얘기야. 그러니까 요게 세로의 길이가 돼요. 가로 세로.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곱하기 2 하는 거야. 그게 둘레야. 그래서 둘레는 2 곱하기 더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되는 거야. 1학년 때는 맨날 둘레 최대가 나와요. 둘레 최대. 근데 둘레의 최대 말고 또 뭐가 나올 수 있겠어? 직사각형 딱 그러면은 둘레의 최대를 구하시오 그랬잖아. 또 뭐가 나올 수 있어? 넓이 최대. 근데 넓이 최대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와? 여기서 넓이를 구하면 3차 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잖아.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 해야 돼? 미분을 해야 돼. 그래서 안 나온 거야. 그래서 걔가 어디서 나와? 2학년 때 나와. 넓이 최대. 2학년 때는 맨날 이거 합니다. 이제 요 직사각형의 넓이 최대. 1학년 때는 둘레. 때가 되면 다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2차 함수의 최대를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다 밖으로 빼내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 그러면 이거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9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가로 a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0이 나올 때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나오니까 플러스 20. 따라서 최대는 20.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A가 1일 때 최대 20. 이렇게 됩니다. 자, 길이가 100인 철망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넓이가 같은 세 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누어진 가축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체 우리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여기 이 직사각형은 넓이가 전부 같대요. 그러면 이 세 개가 전부 똑같은 모양이란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지. 요 두 개는 똑같은 모양인가요? 그렇죠.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근데 이게 가로 길이가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넓이가 같으려면 세로도 같아야 돼요. 근데 얘랑 얘가 그러면 동일한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넓이는 같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럴 때 넓이 최대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하자. 그리고 그럼 여기도 A가 되고 여기는 C라고 하자고. 그러면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넓이가 AB고 여기는 EAC야. 이게 일단 같아야 돼.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전체를 보자고. 길이 전체. 그러면 C가 몇 개 있어요? C가 2개 있지. B는 몇 개 있어? 3개 있지. EA는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러니까 EA 3개, B 3개, C 2개 이렇게 더해가지고 전체 길이 10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지금 우리 보고 이 전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셔야. 그럼 전체 넓이는 가로는 B 플러스 C고 세로는 EA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최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냥 어떻게 풀까 했는데 보니까 별게 없었던 거야. 여기 A 약분되잖아요. 그럼 B는 뭐가 돼? EC가 돼. 그럼 여기에서 B에다가 EC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6A 플러스 EC 집어넣으니까 6C 플러스 EC는 100. 그래서 6A 플러스 8C는 100. 이런 식이 나와. 여기 B가 EC야. B가 EC. 여기다 EC를 집어넣어. 그러면 3C 곱하기 2A의 최대야. 그래서 6AC의 최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침 6A가 있잖아요. 그래서 6A는 마이너스 80 플러스 100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6A가 마이너스 80 플러스 100이야. 거기다가 C를 곱한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80제곱 플러스 100C의 최대. 그래서 이것에 이제 꼭지점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8로 묶어주면 C제곱 마이너스
8분의 100이니까 4로 약분하면 2분의 25씩. 요거를 반으로 나눠서 제곱을 해야지. 그러니까 4분의 25를 제곱을 해야 돼. 그러니까 16분의 625 마이너스 16분의 625.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8 가로 C 마이너스 4분의 25의 제곱.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니까 2분의 625. 그래서 이게 답. 최대값. 아, 물론 또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그 하에 나오는 명제, 집합 명제. 그 명제 뒷부분에 보면은 절대 부등식이 나오죠. 그럼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그중에 거기에서 유명한 게 뭐야? 산술 기하 평균하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나오지.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를 구할 수도 있죠. 반응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